사실 여러분은 이미 목표에 도달하셨습니다. 현재의 삶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구를 멈추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으면 타인에게 주기가 더 쉬워지죠. 이는 작은 것들로도 만족감과 평화를 느낄 수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삶에 대한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가요? 왜 열심히 일하고 더 노력하며 자기 개발을 위해 이상을 마음속에 품고 계신가요? 혹시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답이 떠올랐다면 그 답을 곱씹어 보세요. 그 의도가 정말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과 영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쏟으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우리는 모두 열심히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가끔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바쁘기만 하고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순간을 겪었습니다. 방향을 알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이것저것 배우고 사람들이 말하는 방향으로 헤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웨인 다이어가 쓴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삶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책 속의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었고 저는 웨인 다이어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웨인 다이어는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이자 자기 개발 전문가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멘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어린 시절과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자신이 부유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삶을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이미 완성된 자신의 최고 모습을 기억하고 의도의 힘을 활용해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루어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 웨인 다이어의 의도의 힘은 그의 통찰을 쉽고 자세하게 담아낸 놀라운 저서입니다. 이 책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향을 잃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모든 이에게 간결하면서도 선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의도라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만들어낸 한계를 극복한다면 누구라도 풍족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유일한 한계입니다. 웨인 다이어는 한계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강력한 에너지장이 의도에 연결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의도란 무엇인지, 그 의도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의도에 연결되면 어떤 무한함을 경험하게 되는지, 장애물을 극복하는 법, 그리고 의도가 온전히 작동하게 만드는 방법 등을 이 책을 통해 명확하고 쉽게 설명합니다. 오늘은 웨인 다이어의 의도의 힘 중 성공을 느끼고 풍요를 삶에 끌어당기는 챕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성공을 느끼고 삶의 풍요를 끌어당기는 비결 중 하나는 마음의 품이며 거의 매일 적용하는 내적 진리에 있습니다. 그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꿔라.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사물이 바뀝니다. 이 짧은 문장은 양자 물리학에서도 발견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 따르면 양자 물리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상상하는 것보다 오묘한 분야입니다. 아주 미세한 수준에서 하나의 입자를 관찰하는 행위가 그 입자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삶의 무한히 작은 구성 요소를 관찰하는 방식이 그것이 무엇이 될지 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유를 더 큰 입자로 확장하고 우리 자신을 인간이라 불리는 더 큰 존재나 그보다 더 큰 삶 안에 있는 입자로 본다면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상상도 그리 큰 과장이 아닙니다. 소우주가 그러하듯이 우주도 그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장을 읽을 때 양자 물리학을 통해 삶에 대한 유익한 통찰을 얻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느끼고 번영과 풍요를 경험하려는 여러분의 의도는 우주가 시작한 것이며, 성공과 풍요가 비롯될 의도의 영역에 대해 여러분이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꿀 여러분의 작은 의도가 삶에 가져올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의도의 정신이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삶을 바라보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여러분이 자격이 있고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다는 배움에 기반합니다. 대체로 가족이나 직장, 공동체 같은 외부 영향력에 의해 이러한 기대를 강요받으며, 언제나 여러분 곁에 존재하는 내면의 동반자인 자아의 영향도 받습니다. 기대감의 원천은 대체로 한계나 비관적인 신념입니다. 이러한 신념을 갖고 삶을 바라본다면 비관적 세계관은 곧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제한적인 관점에서 풍요와 성공을 끌어당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풍요를 끌어당기고 성공을 느끼는 일이 가능하다고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힘든 환경에서 자라면서도 저는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양부모님과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교도소를 드나들어 우리 곁에 없었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신성한 풍요의 힘을 공유하며 같은 의도의 영역에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점검해 보세요. 불공평과 모순을 낙관적인 관점에서 보기 위해 생명력을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으신가요? 늘 결핍을 보았던 곳에서 부의 가능성을 볼 수 있으신가요?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열심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의도는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창조를 담당하는 의도의 영역은 끊임없이 베풀고 있습니다. 형태가 없는 순수한 정신은 수많은 형태로 계속 꿈꿉니다. 이 의도는 이러한 창조적 근원에는 부족이나 결핍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보편적 정신의 자연적인 풍부함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주요 개념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영원히 준다는 것이고 둘째는 무한히 준다는 것입니다. 의도의 힘은 영원히 풀리고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공하고 삶의 풍요를 끌어당기려는 의도를 취하려면 이 두 가지 속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풍요와 성공을 원하신다면 그것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우주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의 근원은 풍부하고 여러분 자체가 곧 여러분의 근원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근원은 항상 봉사하고 제공하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근원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의도의 영역은 제발 내게 돈을 더 보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결핍 상태로 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근원에는 결핍의 개념이 없습니다. 근원은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응답할 것입니다. 더 많이 필요한 상태가 되게 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지 않고도 없는 것을 더 많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아에 지배당한 여러분은 나의 바람이 거부당하고 있다고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보편적 근원이 오로지 풍요와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도가 나는 돈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미 충분한 돈이 내게 흘러들어오게 하겠다라면 보편적 근원은 여러분에게 돈이 흐르도록 할 것입니다.
이 말이 허황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장담컨대 의도의 보편적 정신은 정확히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풍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핍이라는 개념을 없애세요. 왜냐하면 신은 결핍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적인 근원은 결핍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에 반응해 그 믿음을 키웁니다. 이제 2장 초반에 말한 주장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물을 바꾸면 여러분의 사물이 바뀝니다. 실은 본질적인 조화를 이루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반응하게 됩니다. 우주는 그 방법을 알지도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편적 정신에게 부족한 것을 말하면 보편적 정신은 그 대답으로 여러분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도한 것이 되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의도와 하나가 됩니다. 절대로 의심을 허락하지 말고 비관적인 생각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만물을 창조하는 의도의 영역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족함이나 결핍에서 생겨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허락하는 속에서부터 생겨나야 합니다. 이를 느끼고 풍요를 끌어당기려는 시도에서 허락이 얼마나 자주 무시당했는지를 살펴보세요. 허락의 기술, 창조의 보편적 정신은 항상 베풉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의도라는 보편적 정신에서 나옵니다. 보편적 정신이 항상 한없이 풍부하게 주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부족과 결핍을 느낀다면 보편적 정신이 주는 풍부함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데 저항이 생깁니다. 우주가 에너지와 인력에 기반을 둔다는 것은 만물이 특정한 주파수에 진동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진동하는 주파수가 의도의 주파수와 대립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저항을 만들고 이로써 풍부함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흘러오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진동이 허락의 기술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진동은 대체로 여러분의 삶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에게 자격이 없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생각은 에너지의 모순을 일으킵니다. 모순은 같은 에너지의 연결을 멈춥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부정의 영역을 만들게 됩니다. 허락은 항상 여러분의 근원과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생각은 의도와 관련된 존재 또는 모순된 존재에서 올 수 있습니다. 정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가령 여러분이 더 높은 급여를 주는 더 나은 직장을 원한다고 해보세요. 이미 그 직장을 얻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음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직장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물을 창조하는 보편적 정신의 일부이고 모순된 진동이 없으므로 보편적 정신은 이를 이루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잘못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허락이 방해받는 이유는 오직 여러분의 허락하지 않은 습관 때문입니다. 저항 영역을 형성해 풍요가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게 하는 생각에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불화의 습관은 여러분이 여러 해에 걸쳐 쌓고 의존해온 신념 체계에서 성장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타인의 저항을 허락하고 이 문제에 대한 타인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반대 의견을 요청하고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신문 기사를 읽으며 부족한 일자리 전망과 경기 하락에 대한 정부 보고서를 검토하고 불안한 세계 정세를 논하는 텔레비전 보도를 시청합니다. 그러면 저항은 훨씬 강력한 설득력과 함께 더욱 단단해집니다. 불화의 지지자들에게 동조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이러한 신념 체계와 이를 지지하지 않는 모든 요소를 점검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 바꾸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 되는군. 대신에 나는 불화를 작동시키는 생각을 지금 당장 바꾸겠어. 이렇게 말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공을 느낀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풍요를 느끼려고 한다. 이 말을 반복하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성공을 느낀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풍요를 느끼려고 한다. 새로 만든 말이어도 좋습니다.
깨어있는 시간 동안 생각을 성공과 풍부함으로 넘치게 하세요. 이러한 생각을 충분한 시간 동안 활성화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적인 사고방식이 되고 단계적으로 저항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나는 성공 자체이다. 나는 풍부함이다 라고 말하는 기도와 같은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이자 풍요 그 자체일 때 여러분은 만물을 창조하는 근원과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 근원은 자기만이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저항하지 않으므로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베풀고 준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결핍에 진동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내뱉는 모든 말의 진동은 여러분이 근원으로부터 불러내는 것과 일치합니다. 여러분과 근원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저항의 생각을 찾아내고 그 길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항 없는 믿음의 삶과 허락을 실천할 때 성공은 더 이상 여러분이 선택하는 어떤 것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 됩니다. 풍요가 더 이상 여러분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풍요이고 풍요가 여러분입니다. 풍요가 여러분의 저항 너머로 방해받지 않고 흐릅니다. 여기 풍요를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풍부함과 연관된 감정,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만물을 창조하는 의도의 풍부함과 여러분의 진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결정적인 만큼 삶에서 만나는 모든 풍요를 다 붙잡고 소유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는 성공과 부를 붙잡고 그것에 집착하려는 것은 진정한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골치 아픈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유한 것도 여러분이 하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해 성공한 사람으로 위장한 무한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든 물질에 집착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초연함은 여러분의 진정한 본질이 무한하고 신성한 의도의 영역의 일부임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보석을 닦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은행 계좌의 돈보다 더 중요하며 타인의 평가를 넘어서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풍요와 성공을 느끼려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을 지나 흘러가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지나 흘러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의도의 창조 과정을 멈추게 합니다. 집착이 그러한 장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올 때 흘러가게 두지 않고 붙잡는다면 흐름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거나 소유하려 하면 흐름은 멈춥니다. 여러분의 저항 외에는 아무것도 흐름을 멈추게 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순환이 계속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은 저항을 감지하고 성공과 풍부함을 느끼는 능력을 평가하는 감각적 척도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주의하세요. 감정은 갈망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이 신성한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불러내는지를 알려주는 내면의 느낌입니다. 감정은 갈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평가하는 정당한 수단이 됩니다. 특별히 긍정적인 반응은 여러분이 의도의 신성한 에너지를 부르고 그 에너지가 저항 없이 여러분에게 흘러오게 허락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열정과 순수한 기쁨, 존경, 완전한 안심, 의심할 수 없는 신뢰는 성공과 풍요를 이끄는 여러분의 갈망이 보편적 근원을 끌어당기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감정에 세밀히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은 단지 에너지가 없는 삶의 단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도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닫고 정할지를 관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명력을 불러내는지가 중요합니다. 끌어당기는 힘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풍요는 의도의 본성이며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풍요에 대한 여러분의 갈망은 저항 없이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도 또는 갈망과 삶에 불러내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 사이의 불일치가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원하면서도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여러분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식을 흐리고 저항을 일으켜 스스로에게 풍요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갈망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얼마나 잘 끌어당기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절망감, 불안, 비난, 두려움, 수치심, 분노의 강한 감정들은 여러분이 성공과 풍부함을 원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믿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정서는 여러분의 갈망과 의도의 갈망의 균형을 맞추라고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여러분이 의도해서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거나 아예 없다고 말해줍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여러분이 의도의 힘에 연결되어 있고 의도의 힘을 이용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풍요를 끌어당기는 힘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돈에 대한 초점을 낮추고 안전, 행복, 건강 같은 높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양된 감정을 느낄 것이며 그 감정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는 근원과 함께하는 매치 게임으로 돌아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풍부한 행복과 건강, 안전, 우정에 관심을 두면 그 모든 것을 얻는 데 필요한 수단이 여러분에게로 흘러올 것입니다. 돈은 그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동 에너지가 풍부함 주위로 빠르게 발산되면 큰 돈이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공과 풍요를 끌어당기는 힘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감정들은 여러분이 의도를 함께 적극적으로 실현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그저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공을 느끼고 풍요를 끌어당긴다라고 선언하면 여러분의 감정 에너지가 이동하고 바라는 것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의도의 얼굴과 조화를 이룰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사라지는 것을 찾으려는 대신 본래 여러분 자신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모든 갈망이 창조하는 의도의 근원으로부터 내려와 제 삶에 나타날 것을 분명히 알지만 어떤 갈망도 가지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저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원하면 결과적으로 기분이 나빠진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덜 바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주의 풍부함과 조화되지 않는 진동 속에 있었고 의도의 무한한 힘으로부터 더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룬 풍요는 가난과 굶주림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낮은 주파수에 있으면 타인을 도울 기회가 적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근원과 조화하는 진동 속에 있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 장을 쓰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이 적게 요구할 필요가 없고 풍요를 누린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모든 사람이 풍요를 누리기 바랍니다. 보편적 근원으로부터 저를 통해 흘러가는 메시지를 흡수해 풍요를 끌어당기고 성공을 느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기에 그 메시지를 전부 쓰고자 하는 저의 바람과 메시지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이런 감정은 만물을 창조하는 의도의 정신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창조하기 위해 강한 끌어당김의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웨인 다이어의 의도의 힘의 일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남겨놓은 구매 링크를 통해 도서를 구입하셔서 꼭 전체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메시지가 긍정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도와 연결되고 풍요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힘을 통해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멋진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활용해 보세요.